안녕하세요. 저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가 결국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늦게 하는 결혼인 만큼 가정을 잘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니다 싶은 것을 굳이 억지로 끌고 나갈 필요는 없기에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술 영업직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새로운 거래처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거래처들을 관리하고 거래처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해주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관리하는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오경희 씨고 주문 담당 직원이다 보니 저와 얘기하거나 통화하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업무 겸 그 거래처를 방문하면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잘했고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또 친하게 지내면서 저도 어느 정도 호감과 애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선한 인상에 일할 때 보면 참 야무지더라고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경희 씨에 대한 마음을 안고 살다가 결국 고백하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저희 둘은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 직원들도 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저희를 축복해 주었고요. 둘 다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 이야기가 좀 빨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직급이 과장이고 혼자 살다 보니 따로 돈 들어갈 데가 없어서 월급은 고스란히 다 모아두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좀 가라며 따로 돈을 주셔서 제가 모아놓은 돈과 그 돈을 합쳐 아파트를 마련해 놨었죠. 남은 돈은 다시 통장에 넣어두었고요. 한마디로 저는 결혼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희 씨도 나이가 좀 있고 한 회사에서 오래 일을 했기에 저랑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경희 씨 어머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시고 생활비를 경희 씨가 다 보탠다는 것이었죠. 경희 씨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남동생도 취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그 전까진 남동생 용돈까지 다 경희 씨 돈으로 했었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모아놓은 돈은 아예 없는데 경희 씨는 자기 상황에서 빚이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 정도더라고요. 자기가 돈이 너무 없어서 결혼까진 좀 망설여지냐고 묻길래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둘 다 돈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집도 있고 모아놓은 돈도 꽤 되니까 괜찮다고 했죠. 경희 씨는 몹시 고마워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께는 따로 돈을 드리지 않는 상황인데 아내만 그렇게 한다는 게 마냥 좋지는 않죠. 하지만 처가댁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론 어머님 생활비 드리는 게 뭐 얼마나 나가겠나 싶은 것도 있었어요. 나이도 드셨고 거의 집에만 계셨으니까요. 또 그전에야 경희 씨와 남동생까지 합쳐 3명의 생활비가 들어갔겠지만 이제 남동생도 취업을 했고 경희 씨는 제 월급에서 나오는 생활비를 쓰면 되니까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는 비용만 들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양가 부모님도 뵀어요. 저희 부모님도 경희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사람 자체도 괜찮아 보이지만 일단 장가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늦게나마 장가를 간다고 하니 무조건 반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경희 씨 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수더분하고 인자하신 인상이었어요. 경희 씨를 많이 닮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를 많이 축혀 세워주시더라고요. 우리 경희가 엄마랑 동생 챙긴다고 결혼도 안 해서 미안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랬나 봐. 과찬이세요, 어머님. 과장이면 월급은 어느 정도 되나?
어머님은 바로 제 월급을 물으셨고 저는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 월급을 듣고 어머님 표정이 마냥 밝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래도 뭐 직장 탄탄하겠다. 따로 집도 있겠다. 따로 드는 돈은 없잖아. 모아놓은 돈도 제법 있지? 좀 있었는데 부모님이 주신 돈이랑 합쳐서 아파트 마련했고요. 나머지는 다시 통장으로 넣어놨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쓰지는 않아서요. 그래.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그때랑은 좀 다를 거야. 딸린 식구도 있고. 그렇죠. 또 저희도 더 늦기 전에 아이 생각도 해야 되고 앞으로는 돈 들어갈 일이 많겠죠. 하지만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든든하네. 송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아, 그럼요, 어머니. 편하게 부르십시오. 어머님은 참 고맙고 든든하다며 몇 번이나 제 손을 잡으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참 좋았습니다. 저를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어머님의 그리고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죠. 아내는 신혼 초 몇 달만 일을 하다가 더 늦기 전에 임신을 하고 싶다 하더군요. 근데 지금 가져둔 오산인데다 병원에서도 자궁이 약해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며 아기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을 쉬어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결혼 전과 달리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러자고 했죠. 아내는 일을 그만둔 후 운동도 하고 병원도 다니며 임신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둘 다 나이가 있어서인지 쉽게 임신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면서 경제권은 다 아내에게 주고 저는 필요한 용돈 정도만 받아서 썼습니다. 일할 때도 워낙 꼼꼼하고 야무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어련히 알아서 저축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통장하고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돈 없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애초에 제 통장에도 결혼할 때 쓰고도 남은 돈이 좀 있었고 그 후 꼬박꼬박 월급 갖다 줬는데 돈이 없다뇨.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 없다니. 아니, 당신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엄마 생활비 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모은 건 없어. 그럼 통장에 원래 있던 돈은? 그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경석이 일하는 곳 있잖아. 차가 필요하다네. 당장 일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 빌려줬어. 조금씩 갚기도 했고. 저는 너무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아내 마음대로 처남에게 차를 사줬다니요. 아니, 처남한테 차 사주는 걸 나한테 말도 안 했다고? 당장 급하고 해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대신 경석이가 조금씩 갚고 있어. 무슨 차를 샀는데? 그냥 승용차. 걔 하는 일이 차가 필요하대. 그래서 면접 때 차가 있다고 거짓말했고 한동안은 지인 차를 빌려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누나로서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할 수 있느냐 난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도리어 근데 자기가 나 결혼 전에 차 한 대 사준다고 했잖아. 기억나지? 그거 그냥 나 말고 경석이한테 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 칠 일이야? 아니, 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미리 나한테 했어야지. 미안해. 다음부턴 꼭 얘기하면 되잖아. 저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처남에게 차를 사준 아내가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말은 처남이 나눠서 갚는다 했다지만 그것도 들어보니 처남 월급에서 쓰고 남는 돈 있으면 누나한테 보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냥 누나한테 차를 받았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나에게 말 안 하고 더 친정해 준 거 있느냐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장모님 댁에 냉장고와 소파,
식탁까지 바꿔줬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함했습니다. 전에 갔을 때 냉장고랑 소파, 식탁까지 바뀐 것을 보긴 했어요. 엄청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제품이라 돈이 좀 들었겠다 싶어서 여쭤봤는데 장모님 말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경석이가 이제 돈 버니까 할부로 샀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냉장고 정도는 제가 바꿔드릴 수 있다고 돈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제 돈으로 한 거였습니다. 처남차에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거기다가 가전제품이나 가구까지 바꾸고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쓴 것도 놀랍지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해대는 것도 참 놀랍더라고요. 아내, 어머님, 처남까지요. 저는 처남차 다시 팔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왜 함부로 돈을 쓰냐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한창 쓰고 있는데 어떻게 팔라고 하느냐며, 그리고 중고차로 팔면 가치 엄청 떨어지는데 굳이 그런 짓을 왜 하냐며 도리어 난리를 칩니다. 저는 그날 아내랑 심하게 싸웠어요. 아내가 참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싸워보니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도리어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고 제가 쪼잔하다고 하고요. 그날 거의 처음으로 싸운 건데 서로 고성방가가 오갔고 심하게 싸웠습니다. 잠도 각방 써서 잤고요. 그렇게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마음 약한 아내가 어머님이나 동생이 힘든 소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모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부서 회식이 있는 날이어서 아내에게도 며칠 전 얘기를 해놨거든요. 늦게 들어온다고. 하지만 회식 갈 기분도 아니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작은 방에 안마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면 얘기 잘해서 앞으로는 무조건 저랑 상의를 하자는 말을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처가댁을 도와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할 참이었습니다. 경제권도 아내만 믿고 다 줬는데 이제는 제가 좀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아내와 장모님 목소리더군요. 이건 어떠니? 그것도 이쁘다 엄마. 부잣집 사모님 같아. 그렇니? 너도 이거 한번 다시 입어봐. 어때? 굿이다 야. 하여튼 고맙다. 딸내미 덕에 이런 코트도 한번 입어보고. 털이 너무 부드럽네. 이거 아까 얼마 나왔니? 할인해서 150 정도 나왔어. 그래? 근데 어제 송서방이 난리쳤다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몰라. 뭔 상관이야. 어차피 돈 내가 관리하는데. 그래 뭐 그 나이에 장가가면서 장모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줄까. 솔직한 말로 송서방 뭐 볼 거 있니?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고 그렇다고 돈을 엄청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남아있는 돈도 얼마 없지? 생각보다 진짜 돈 없는 것 같아. 그나마 이 집은 자기 거라서 대출금 나가는 건 없으니 좀 낫지. 좀 쪼잔한 것 같아 생각보다. 야, 너 아파트도 나중에 잘 꼬드겨서 네 명의로 바꿔놔. 여차하면 팔게. 그래야 될 것 같아. 어제 지 돈 썼다고 승질내는데 정남이 떨어지는 거 있지. 이 아파트도 얘기 잘해서 명의 바꿔야지.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속에서는 용암 같은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군요.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홀라당 처남 차 사주고 처가댁 가전제품 바꿔준 것도 모자라 제 뒷담도 신랄하게 까고 있더군요. 저는 그 길로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아내와 장모님은 질겁을 하더라고요. 어머 깜짝이야. 아니 왜 거기서 나와? 회식이라던데 자네 집에 있었나? 저는 아내와 장모님을 봤습니다. 바닥에는 백화점 쇼핑백과 옷들, 구두까지 뒹굴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그냥 필요한 게 있어서.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급하게 주섬주섬 옷을 담더라고요. 내 카드로 썼지? 영수증 내놔봐. 아니야. 그럼 뭘로 썼는데? 경석이가 쓰라고 준 거야. 아내는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천암 월급이 얼마라고 이 비싼 것들을 이렇게 사재 낀다는 게 말이 돼? 당장 봐도 천암 월급보다 많이 나가겠구만. 당장 영수증 내놔봐. 없다니까. 버렸어. 그럼 내가 확인해 볼까? 영수증 없어도 확인 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아내와 제가 실랑이가 벌어지자 장모님도 화를 내시더군요. 아니 송서방, 자네 지금 나는 안 보이나? 장모 앞에서 내 딸을 이렇게 쥐잡듯이 잡아? 세상에, 경이야, 너 이러고 살았니?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무슨 물주 잡았습니까? 물주는 무슨, 자네가 물주 정도나 되나? 돈도 별로 없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돈도 없는 불쌍한 사윗돈은 왜 그렇게 써제끼셨습니까? 거짓말까지 하면서.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한테? 냅둬라. 더 어디 해봐 한번. 아니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사람이 뭐가 저렇게 쪼잔해. 돈 아껴뒀다가 어디 쓸 건데. 가족들한테 쓰고 그러려고 버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집 귀한 딸 주고 이 정도도 못 받냐고. 그 말에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귀한 딸이요? 그렇게 귀한 딸이라서 40살 넘은 딸 등골 빼먹고 이제 결혼하니까 사이 등골까지 빼먹습니까?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저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참 불쌍하다. 평생 등골 빨아먹혀도 그래도 엄마라고 더 해주고 싶디? 그래, 당신이 선택한 인생 그러고 살아. 평생 그러고 살라고. 나는 좀 빼주고. 그게 무슨 뜻인데? 저는 장모님에게 말했죠. 그렇게 귀한 딸인데 제가 언감생심 데리고 가다니 큰 잘못했네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딸 도로 데리고 가세요. 참, 그리고 당신 차남차 도로 갖고 와. 고소하기 전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끝내자. 지금 갈라서자는 거야?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이렇게 개념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장모님 딸 제발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만하자. 제 말에 아내와 장모님 난리를 치고 저는 더 이상 그 모습 보기도 싫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한 결혼인데 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내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은 것 같아 서글프더라고요. 그저 자기의 짐을 덜어줄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가족은 장모님과 처남이지 저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아내도 처음엔 못 산다고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처남한테 사줬다는 자동차 키를 들고 와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고 엄마한테 좀 잘해주고 싶었다면서 자기 좀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요. 자기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 거 당연한 거고 어느 정도였다면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았어요. 저를 돈줄로밖에 보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며칠 만에 태도를 바꿔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결국 계산 따져보고 이혼하는 것보다 제 옆에 있는 게 나아서 이러는 것 같아 더 정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정 떨어지면 끝인데 이미 당신에게는 신뢰도 정도 없다며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님 모시고 잘 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나 더 매달리다가 제가 완강하게 나오자 이번엔 일방적으로 제가 헤어지자고 했으니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난리치더군요. 저는 비웃으면서 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참 웃긴 게 아내도 나름 변호사 사무실하고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유책을 따지자면 본인한테 있고 소송을 걸어도 딱히 이길 만한 부분도 없었다는 걸 알았는지 다시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이미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고 당신과 장모님이 쓴 돈들 굳이 법 따져가며 청구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보고 아내도 결국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왜 1년만 살다가 헤어졌느냐고 말이 많았지만 저는 그냥 성격 차이가 심했다 정도로만 말하고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했고 결혼까지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혼 후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의 회사로 복귀를 했다고 했습니다. 워낙 오래 다녔던 곳이다 보니 그 사장님이 다시 아내를 받아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거래처를 가기에는 껄끄러워서 다른 직원에게 거래처를 넘겼고요. 간간히 들리는 소문으로는 과거의 처남, 그러니까 아내의 남동생이 다닌다는 회사는 제대로 된 회사도 아니었답니다. 다단계 비슷한 그런 회사였고 결국 빚만 잔뜩 지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결국 남동생이 저지른 똥까지 치워야 해서 그 짐까지 떠안은 것 같고요. 사람 자체로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등에 빨대 꽂은 친정 식구들이 2명이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 아니 그 사람도 알았으면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서 엄마며 남동생이며 도와주는 게 정말 가족을 위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자처해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고 싶다면 굳이 결혼을 하지 말고 본인 알아서 감당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저는 당분간은 결혼 생각 없고 그냥 지금처럼 일하고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또 모르죠.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마음이 달라질지요. 그때는 제가 꼭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